강미소는 위작 스캔들로 망가진 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어딘가에 숨겨진 가문의 골동품을 찾으러 고고학자 한규석이 사는 외딴 저택에 도착했어요. 한규석은 강미소의 아버지와 과거에 원한이 있는 인물로 미소가 비서로 지원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자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히죠. 저녁 식사 중 미소와 한 소장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두 사람 모두 외로움 속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미소는 고대 유물에 관심이 많은 미술사 전공생으로 한 소장을 만나 그의 컬렉션을 보고 대화를 나눈다. 한 소장이 아프게 되자 미소는 그를 간호하며 그동안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 두 사람은 서로의 힘든 과거를 공유하며 고독함을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관계로 발전한다. 미소는 자신의 본래 목적을 숨기고 있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한 소장과의 따뜻한 관계를 발전시켰다. 미소는 한 소장에게 따뜻한 배려를 보였지만 결국 서재에 들어가려다 들키고 소장에게 자신의 사연을 고백하게 된다. 정체를 드러낸 미소는 아버지의 잘못을 사과하며 소장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깊어진다.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위험한 관계를 시작했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랐다. 한 소장의 딸인 한서진이 찾아와 아버지의 은둔 생활을 끝내고 회사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며 미소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다. 서진이 미소의 과거를 조사한 뒤 아버지가 그녀와의 관계에 문제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갈등이 생겼다. 서진은 한 소장에게 협박하며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불륜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합니다. 한 소장은 미소를 걱정하며 깊은 고민에 빠지지만 결국 서로를 사랑하고 있지만 세상이 그들을 허락하지 않아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한 소장은 자신의 자존심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밤새 고민하며 미소 역시 그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지만 그를 떠날 수 없다는 갈등을 겪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강미소는 해안가 절벽 위에 우뚝 선 저택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서울 중심가의 유명 갤러리에서 촉망받는 큐레이터였다. 하지만 위작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정말 여기까지 와야 했나. 미소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저택의 무거운 문을 바라봤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가문의 골동품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 골동품이 이 저택 어딘가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문이 열리며 70세 정도로 보이는 노인이 나타났다. 한규석 소장이었다. 한때 저명한 고고학자였던 그는 수십 년째 이 외딴 저택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강미소입니다. 개인 비서 겸 간병인으로 지원한. 들어오세요. 한 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미소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며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 내부는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과 어둠침침한 복도, 그리고 곳곳에 놓인 고서와 골동품들. 미소는 이곳 어딘가에 자신이 찾는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당신의 이력서를 봤습니다. 한 소장이 응접실에 앉으며 말했다. 미술관 큐레이터였다가 개인 비서로 지원하다니 특별한 사연이 있겠군요. 미소는 준비해온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요. 조용한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한 소장은 미소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아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강미소, 강미소. 그가 중얼거렸다. 혹시 강도연의 딸인가요? 미소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알까? 네, 맞습니다. 아버지를 아시나요? 한 소장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원한이 배어 있었다.
미소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럼 제가 일할 수 있을까요? 한 소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첫째, 2층 서재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둘째, 제가 허락하지 않는 방은 청소하지 마세요. 셋째,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반드시 그 서재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럼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소장이 미소를 안내했다.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식사는 함께하고 제가 외출할 때는 집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소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한 소장은 그녀를 관찰했다. 30년 전 자신을 배신한 강도연의 딸. 그는 미소가 왜 이곳에 왔는지 대략 짐작하고 있었다. 복수할 기회가 온 건가?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다. 미소는 아버지와는 달리 순수해 보였다. 아니,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소장님은 왜 이런 외딴 곳에서 사시는 건가요? 미소의 질문에 한 소장이 찬 시선을 보냈다.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세상이 싫어졌어요.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모든 걸 잃었어요. 그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미소는 자신도 모르게 공감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군요. 그날 밤 미소는 잠들지 못했다. 한 소장이 아버지를 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그의 차가운 시선 뒤에 숨겨진 상처도 느껴졌다. 그 사람도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일까? 미소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곳에서 자신이 찾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한편 한 소장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강도연의 딸이 자신의 집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복수할 기회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인가? 이 여자가 무엇을 원하든 내 비밀만큼은 지켜야 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목적을 품고 있었지만 묘하게도 비슷한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외로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소는 한 소장이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부유한 은둔자가 아니라 깊은 지성과 고통을 품은 사람이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미소가 말했다. 그런가요? 한 소장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다. 소장님께서는 무슨 연구를 하셨던 건가요? 고고학이었어요. 고대 문명의 흔적을 찾는 일. 흥미로우시겠어요. 저도 미술사를 전공해서 고대 유물에 관심이 많거든요. 한 소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제대로 바라봤다. 정말요? 네. 특히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요. 그 시대 사람들의 미의식이 정말 놀라워요. 미소의 진심 어린 관심에 한 소장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다. 그럼 오늘 저녁에 제 컬렉션을 보여드릴까요? 정말요? 밤이 되자 한 소장은 미소를 1층 전시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정말 놀라운 유물들이 가득했다. 와, 이 청동 거울. 정말 아름다워요. 미소가 감탄하며 말했다. 삼국시대 작품이에요. 제가 직접 발굴한 것들이죠. 직접요? 대단하세요. 한 소장은 미소의 순수한 감탄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자신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 이 토기는 어떤 용도였을까요? 재사용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양을 보세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유물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미소의 해박한 지식과 섬세한 관찰력은 한 소장을 놀라게 했다. 미소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군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네요. 그 순간 미소는 한 소장에게서 원수의 아버지가 아닌 고독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일주일 후 한 소장이 갑자기 열이 나며 쓰러졌다. 미소는 당황했지만 즉시 응급 조치를 취했다. 소장님 괜찮으세요? 열이 너무 높아요. 미소는 밤새 한 소장을 간호했다.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손목을 잡고 맥박을 체크했다. 미소 씨. 열에 시달리던 한 소장이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당신 아버지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무슨 말씀이세요? 한 소장은 열에 들뜬 상태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30년 전, 당신 아버지가 제 평생 연구 성과를 훔쳤어요. 제 이름으로 발표될 논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죠. 미소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니. 그래서 저는 학계에서 매장당했어요. 모든 걸 잃었죠. 소장님. 그런데 왜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죠?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 소장의 고통이 절절히 느껴졌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은 정말 죄송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한 소장이 미소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미소 씨, 당신도 상처받은 사람이죠? 네. 무슨 일이었나요? 미소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위작 스캔들, 명예 실추,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군요. 네. 저를 증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를 찾으러. 두 사람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했다. 배신당한 상처, 억울한 누명, 모든 걸 잃은 절망감. 미소 씨. 네. 우리 참 비슷하네요. 한 소장이 미소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순간 나이와 신분을 초월한 묘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소장님,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30년 동안. 저도 2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연민과 이해,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소 씨, 당신이 있어서 이 집이 처음으로 따뜻해진 것 같아요. 소장님도 저에게는 처음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한 소장의 열이 내리면서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었다.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이해하는 특별한 사이가 된 것이다. 하지만 미소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있었다. 자신이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무거웠다. 이 사람을 속이고 있는 내가 정말 최악이야. 하지만 동시에 한 소장에게서 느끼는 따뜻함도 진실했다.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미소와 한 소장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미소는 자신의 본래 목적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골동품을 찾아야 했다. 소장님, 오늘은 일찍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 미소가 말했다. 한 소장이 요즘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서 걱정스러웠다. 그래도 이 책을 다 읽고 싶은데 내일 읽으셔도 되잖아요. 미소의 따뜻한 배려에 한 소장은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당신 말을 들을게요. 한 소장이 방으로 들어간 후 미소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서재 문 앞에 서니 심장이 빨리 뛰었다. 드디어 문고리를 돌리려던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미소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한 소장이 서 있었다. 서재에 들어가시려던 건가요? 미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들킨 것이다.
한 소장은 미소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씁쓸함이 있었다. 나를 속이고 온 이유가 겨우 이것인가요? 소장님, 들어오세요. 한 소장이 서재 문을 열었다. 미소는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갔다. 서재는 정말 놀라웠다. 벽면 가득 책들과 유물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유리장에 보관된 골동품들이 있었다. 이것을 찾고 있었나요? 한 소장이 유리장에서 작은 청동 거울을 꺼냈다. 미소가 찾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다. 어떻게? 30년 전 당신 아버지가 제게서 훔쳐간 것들 중 하나죠. 나중에 되찾긴 했지만 미소는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흘렀다. 저는 위작 스캔들에 휘말려서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런데 이 거울이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어떻게요? 이 거울 뒷면에는 진품과 위작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표시가 있어요. 그걸로 제가 감정한 작품이 진품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한 소장은 거울을 뒤집어 보였다. 정말로 작은 표시가 있었다. 이걸로요? 네. 제발 빌려주세요. 아니, 주세요. 이것 없이는. 미소가 무릎을 꿇었다. 한 소장은 그런 그녀를 내려다봤다. 일어나세요. 소장님. 당신 아버지는 저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어요. 연구 성과, 명예, 미래. 모든 것을. 한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당신은 그 사람의 딸이면서도 저를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할 건 당신이 아니에요. 한 소장이 미소를 일으켜 세웠다. 당신 아버지가 저지른 일은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에요. 강도연의 딸이 아니라 강미소라는 한 사람이에요. 한 소장이 미소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 한 달 동안 당신이 제게 준 따뜻함은 거짓이었나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에 대한 제 마음도 진짜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모든 경계가 무너져 내렸다. 미소. 소장님. 한 소장이 미소를 끌어안았다. 미소도 그의 품에 안겼다.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있었다. 과거의 원한, 나이 차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미소, 당신이 이 거울이 필요하다면. 아니에요.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처음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재에서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고통,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미소, 우리 이상한 관계네요. 왜요? 적의 딸을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아버지가 상처 준 분을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세상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소장님. 네. 후회하지 않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규율을 부정하는 위험한 사랑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소와 한 소장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지 일주일 후 예기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저택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서고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내렸다. 아버지 계신가요? 문을 연 미소 앞에 선 것은 40대 초반의 냉정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한서진, 한 소장의 딸이었다. 누구시죠? 저는 한서진입니다. 여기 주인의 딸이고요. 서진의 시선이 미소를 훑어봤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서재에 계십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미소가 서재로 향하려던 순간 한 소장이 계단을 내려왔다. 서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아버지, 중요한 일로 왔어요. 얘기 좀 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한 소장은 미소를 힐끗 보더니 서진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미소 씨는 잠시 자리를 비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소는 부엌으로 갔지만 귀를 기울였다. 두 부녀의 대화가 들렸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이런 은둔 생활 말이에요. 아버지의 연구 자료들, 특허권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세요? 서진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았다. 우리 회사에서 아버지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하고 싶어 해요. 상당한 로열티를 보장해 드릴게요. 관심 없어.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여기서 혼자 썩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야. 서진이 한숨을 쉬었다. 그때 서진의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했다. 미소가 보였다. 저 여자는 누구예요? 개인 비서 겸 간병인이야. 개인 비서? 서진이 의심스럽게 눈을 좁혔다. 아버지, 혹시 이상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저 여자와 뭔가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죠? 한 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서진아, 선을 넘지 마라. 아버지가 선을 넘으시는 거 아니에요. 서진이 핸드폰을 꺼냈다. 강미소 31세, 전 갤러리 큐레이터. 2년 전 위작 스캔들로 업계에서 퇴출. 한 소장은 깜짝 놀랐다. 서진이 이미 미소에 대해 조사했다는 뜻이었다. 이런 문제 있는 여자와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진아.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70살이 넘은 분이 30대 여자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부엌에서 듣고 있던 미소는 가슴이 아팠다. 더 참담한 건 이 여자가 범죄자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범죄자 가문. 강도현 들어보셨죠? 30년 전 아버지를 배신한 그 사람. 이 여자가 바로 그의 딸이에요. 한 소장은 할 말을 잃었다. 서진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아버지가 복수를 위해 그 집 딸을 데려다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그만해. 안 그만해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이 계약서에 사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서진이 계약서를 내밀었다. 사인하시면 조용히 물러가겠어요. 하지만 거부하면 이 추잡한 관계를 언론에 공개하겠어요. 70세 은둔 학자, 30대 사기꾼 딸과 불륜 이런 식으로요. 한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의 남은 명예마저 산산조각 날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도 완전히 매장될 거고요. 미소는 부엌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자신 때문에 한 소장이 이런 협박을 받고 있다니. 시간 드릴게요. 일주일. 서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일주일 후에 답을 들려주세요. 계약서에 사인하시든지 아니면 스캔들에 휩싸이시든지. 서진이 나간 후 한 소장은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다. 미소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소장님, 다 들었겠군요. 죄송해요. 제 때문에.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한 소장이 미소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어려 있었다. 미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떠날게요. 안 돼요. 하지만 이대로는 소장님만 피해를 보세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한 소장이 미소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당신의 명예도 생각해야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괴로워했다. 사랑하지만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날 밤 한 소장은 잠들지 못했다. 서진의 계약서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팔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지킬 것인가. 미소도 마찬가지였다. 자신 때문에 한 소장이 공경에 빠진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떠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